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오늘 6% 빠졌는데 원래 더 빠졌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오늘 안 좋았었던 이유 다들 아시죠?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오늘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1,500억 원 정도의 자금 중에서 1,000억이 채무상환 자금이에요. 내용이 안 좋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HLB를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HLB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생명과학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조금 안 좋은 내용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 HLB 생명과학으로 인한 피해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증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는 절대 없을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근데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고 주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기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인증을 안 한다?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고요. 1월 2일부터 3월 22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세 달이 되지 않았죠. 107%, 두 배가 넘어섰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건 계좌 수익률이에요. 계좌 수익률. 손실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뭐 한두 종목 잡아서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손실 종목이 포함된 계좌 수익률이 두 배가 넘었다. 세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4년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뭘 하느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내용 보시면요. HLB 제약이죠. 투자주의가 붙어 있는데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주의가 붙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언제 샀는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이틀 동안 19%의 수익, 그리고 이날 찌라시가 돈 날인데 찌라시 돌고 나서 매수를 두 번 더 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세, 오늘 유상증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HLB 제약 께서 한 건 아니죠. 사실상 보면 HLB 제약은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도 없기 때문에 제일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한 결과 가장 큰 효율을 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은 무조건 돌파 구간에 매매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모든 종목이 다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 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HLB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1월 달부터 공략한 내용이 있고 2월과 3월 초까지 매매를 하면서 HLB 쪽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HLB 제약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특이점은 HLB 생명과학을 같이 매매를 해오다가 제가 찌라시가 돈 날 이후로 HLB 생명과학에 대한 매매는 멈췄다는 점. 왜 그랬을까요? 가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세가 유지되는 종목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나올 모든 악재와 호재는 주가가 덜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가격적인 반영이 모두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무조건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하라는 거고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한다 그래서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윙급의 종목으로 돌려야 되고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죠. 돌파 구간 공략했고요.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3월 11일 날 소통방에서 진행됐었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3월 11일 날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를 공략을 하죠. 그리고 HLB 제약까지 함께 나오죠.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겠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명과학의 증자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자, HLB 생명과학이 증자가 없었다면 생명과학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구간 이후에 요날 13일인가 뭐 14일인가 아마 요 정도 돼요. 지난주니까 지난주에 찌라시가 돌면서 시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생명과학은. 그럼 생명과학은 뭐 하는 데죠? 리보세라님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약은 뭐 하는 데죠?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랑 비슷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그룹사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생명과학에서 하는 증자가 내용이 밝혀지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매매를 안 했던 구간을 보면 제가 이걸 먼저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쵸?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는 매매를 안 했다는 점, 아까 전에 제가 확인 다 시켜드렸죠. 그런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고 그 가격에 반영되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이 피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음 주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HLB 생명과학은 HLB 그룹주에서 조금 한 발을 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HLB하고 HLB 제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매매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과학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HLB와 HLB 제약으로 옮기세요. 기간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자. 자, 일단 증자 내용을 볼게요. 자, 신주와 종류의 수 1100만 주, 그리고 액면가액은 500원, 그리고 쭉 보면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시설 자금 60억, 그리고 운영 자금 440억, 채무 상환으로 1000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150억 정도를 하는데 이거 뭐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생산 기지를 늘리는 건가? 뭐 그런 쪽으로 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채무 상환 자금은 문제가 있다. 채무상환 자금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을 HLB에서 1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 잡고 1,500억이면 300억 정도는 HLB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양권 회장이 이걸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약간의 양해를 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좋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장 발행가, 예정 발행가가 아직까지 확정난 건 아니에요. 13,630원입니다. 그쵸? 아직까지 확정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1,500억 정도의 자금은 조달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매물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물 부담이 발생한 데에서 우리는 놀 필요가 없다. 오늘 6% 정도 빠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매매를 할 필요가 있어요. 팔라는 거고요. 그 판 자금을 HLB와 HLB 제약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근데 HLB, 그쵸? HLB와, 자, 보세요. HLB와 HLB 생명과학이 이쪽 구간에서, 그쵸? 이쪽 구간에서 가격대를 높여옴에도 불구하고 HLB 생명과학은 어때요? 어저께 반짝했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땅 터졌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존재하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에 대한 의미 자체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보던 뭐 명동에 누구누구 뭐 개별 세력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가 지금 시장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이 있겠지만 HLB 그룹주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 펀드 자금에 대한 부분은요. 가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스컷 비율이 무조건 정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종목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물론 타점이 중요하죠. 어쨌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반영한다. 즉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매매를. 언제? 신고가 돌파 구간에. 그렇죠. 눌림목도 하지 마세요. 눌림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파 구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즉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거고 그런 종목들은 고가에 물려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잡아요. 전 단타는 안 합니다. 올라가는 거 하라고 해가지고 단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지만 스윙으로 돌리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통 1주로 잡지 말고 2주로 늘리고 2주 안에 내가 뺄 수 있는 가격들을 잡자. 왜? 선반영하니까. 원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HLB처럼 이런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만큼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매수하고 또 먹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팔아서 18%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고 1월 달에는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올라요. 증자 나왔는데도 안 팔아요. 이쪽에 30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안 팔아요. 그렇죠? 왜 안 팔까요?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좀 생명과학에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HLB는 그래도 자금 조달이 원활하니까 HLB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그 돌려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
있지만 증자 물량으로 인해서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것. 그냥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치고 가더라도 생명과학은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생명과학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어디로? HLB와 HLB 제약. 그럼 매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고 떨어질 때 매매했을 경우에 뭐 추세가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 발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시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한다. 다 보여드렸죠.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HLB 생명과학에 증자 관련된 이동이 필요하다. 저는 HLB와 HLB 제약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내용, 그 제 매매 내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와서 배우세요. 돈 안 받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HLB 뭐예요? 적자. 생명과학 뭐예요? 적자. HLB 제약 뭐예요? 적자. 근데 주가는 폭등하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선반영되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매매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매매하는 타점의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돌파 구간이라는 거고, 그걸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